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기상호조로 작황이 너무 좋아 과잉 생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늘 양파 농가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풍년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풍년의 역설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마늘 양파 과잉 생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주산지 농민들은 그 정도의 대책으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거란 반응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마늘 양파 농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수확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밭을 빼곡히 채운 마늘과 양파는 한눈에 봐도 풍년 농사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늘과 양파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기상호조로 작황이 너무 좋아 국내 수요를 훌쩍 뛰어넘는 과잉 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인 경남 창녕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상호조로 마늘과 양파의 작황은 너무 좋습니다. 농가들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과잉 생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녕 지역의 올해 마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3.3제곱미터당 6에서 7kg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의 평년 단수가 3.3제곱미터당 4.4kg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확량이 59%나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작황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정 가격이 항상 돼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양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양파를 뽑아보니 평년에 비해 알이 크고 실하게 맺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파 농가들은 올해 중만생종 양파 수확량이 3.3제곱미터당 35kg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3.3제곱미터당 30kg 정도 수확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확량이 5kg 이상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를 비교할 것 같으면 한 7, 8%는 더 작황이 더 좋아졌다고 봐요. 현재 시세로서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이런 한번 들어올 거 없고 인건비 다 나오고 영농자재비 다 나와 보면은 말길이 적자지. 농민들은 막바지 작황 변수가 없다면 과잉 생산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급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급 대책도 미흡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최근 마늘 10,000톤, 중만생종 양파 33,000톤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 가격 급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마늘과 양파 사전 면적 조절 물량과 더해도 마늘과 양파 초과 수요분의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크기 전에 그걸 폐기 처분을 그때게 해야 되는데 만생을 그러고 한다고 했는데도 너무 소수에 불과했다고 모다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극소량을 해버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요, 이렇더만이. 농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마늘과 양파의 적정 가격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수급 안정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과잉 생산을 우려하며 대책을 호소하는 마늘과 양파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농협이 이런 농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올해 산 중만생종 양파 3만 톤을 산지 폐기하기로 하고 각 지역 농협과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양파 팔아주기 운동도 펼치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풍작에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긴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농협은 양파 주산지인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 등 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3만 톤을 산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평년 단수를 적용했을 때 약 491헥타르의 밭을 갈아엎기로 한 겁니다. 또한 양파를 폐기할 경우 가격 안정제 지원 단가의 90% 수준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2차례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총 18,000톤을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인 상황. 이에 농협이 정부의 시장 격리분보다 더 많은 3만 톤을 추가로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적정량 대비 약 15만 1,000톤 이상의 과잉이 전망되어서 농협은 지난 5월 21일 농협 농산물 제값받기위원회에서 산지에서 3만 톤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시장 격리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농협은 이와 더불어 양파 팔아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 농협 개통 온오프라인 판매장에서 양파 특판 행사를 추진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고 양파 장아찌 담그기 대회와 같은 이벤트를 열어 양파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지에서는 공급량을 줄여주고 소비지에서는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소비량을 확 늘려서 조기에 양파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아울러 양파 10,000톤을 대만과 같은 주력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양파 10,000톤은 한국 양파생산자 협의회 등 주산지 농협 모임들을 중심으로 자율 감축하는 등 2만 톤을 추가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농협 공판장에선 추락가격 보장제와 상시 가격 보전제를 올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시행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주요 대형 유통업체와도 양파 판촉 행사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이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전사적으로 나선 만큼 양파값 안정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어촌 지역 군수들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명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방문해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은 두 번째 촉구인데요. 이들 군수들은 도농 간 재정 격차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전국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는 최근 경북 의성군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명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농어촌 위기 고조와 소멸 위험성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며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농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전국 72개 농어촌 지역 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일치 단결해 고향세법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농어촌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전략이 시행돼 왔지만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세수를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매우 필요한데 고향세법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고향세법 도입을 공개 촉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3월에도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직후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의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돕는 제도로 농촌 지자체의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는 일본에서는 2017년 한 해 고양세로 거친 금액만 3조 7천억에 이를 정도로 고양세가 농촌 지자체의 재정을 늘리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고양세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고양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후 3년간 고양세 관련 법률안만 14건이 발의됐지만 현재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고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고양세 법안은 결국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출신 의원들하고 농촌에 있는 의원들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이런 좀 대립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의 재원이 이제 농촌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담도 있으니까 국민들 간에 국회 내에서의 이 공감대 형성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고양세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저희 NBS 뉴스 24는 미세먼지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정부가 뒤늦게나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현행 5개 근로자에서 농어업인 등 5개 작업자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라도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마을에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거나 농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을 보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 농업계에서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저희 MBS 뉴스 24에서도 농업의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고 고령 농민의 비율이 높은 것 등을 이유로 농민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런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세우기 위한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는 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 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5개 근로자를 5개 작업자로 확대하면서 농어민 같은 이제 야외 근로자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서 많은 농어민이나 야외 근로자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향후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가소득 추진보고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여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해 중소규모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각 농가별로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을 다각화하고 농해소득을 늘리기 위한 전국 도지역별 각종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하이오가 수입해 판매한 태국산 과실주 스파이레드 및 스파이 클래식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아조루빈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병입 연어리리 스파이레드는 2018년 10월 20일, 스파이 클래식은 2018년 12월 1일과 2019년 1월 15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도내 음식점들의 신청을 받아 밥맛 좋은 집 인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하고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 원, 그리고 블로그 홍보, 맛집 책자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범업소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시군 위생부서 및 외식업지부에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들은 조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전문가의 현지 평가를 통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청년 창업농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농 역량 강화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문학과 농업에 필요한 세무 상식, 4차 산업과 농업 전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도 농기원은 교육에 참여한 청년 창업농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6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밭에서 작물을 따다가 바로 조리해 먹는 팜투 테이블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직접 밀농사를 지으면서 빵을 굽는 귀농인 이하연 씨, 전북 부안군에서 홉과 보리를 재배해 수제 맥주를 만드는 박상훈 씨, 그리고 충남 논산시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셰프 정광하 씨의 이야기를 6월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전원생활 6월호에서는 새콤하고 향긋한 계절 농산물 매실에 대한 기사도 함께 실렸는데요. 매실은 소화 촉진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조선시대의 약재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매실청, 매실 장아찌, 매실 주먹밥 등 더워지는 날씨에 새콤하게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요리법들도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숲을 찾아가기 좋은 계절에 걸맞게 6월호에서는 싱그러운 숲으로 가자는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우리에게 휴식과 건강을 주는 숲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소개하면서 숲을 대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예절에 대해서도 함께 다뤘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뚜벅뚜벅 교과서 인물여행에서는 우리에게 평강공주와 결혼한 바보온달로 잘 알려진 고구려의 온달 장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의 온달 산성에 가면 신라군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최후를 맞은 온달 장군의 삶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덤으로 빼어난 자연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산을 통해서 전설 속 바보온달이 아닌 역사 속의 온달 장군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6월호 특집 기사에서는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농촌의 자원을 통해 도시민들이나 노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주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치유농장을 소개하고 있어서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과수 선도농가 따라잡기 코너입니다. 5년차 체리 재배 농가 유병일 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통 체리는 나무를 심고 6, 7년 차에 수확을 하지만 유 씨는 4년 차인 지난해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무려 2년이나 더 빠른 건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국내산 체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농사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 잡지는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6월호 기획특집에서는 국내 염소 산업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부여군에서 유경종인 보어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윤여민 대표의 얼룩목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양관리 방법을 터득해서 현재 보어염소 320마리 사육에 성공했는데요. 보어염소 사육 특징과 사육 시의 주의점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변화 시장을 준비한다 코너에서는 김구상 대표의 충북 제천시 우주농장을 찾았습니다.
멧돼지의 대부라고 불리는 우주농장 김구상 대표는 1970년대 초반 쌀 100가마니 가격이었던 멧돼지 4마리를 들여와서 사육을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에는 멧돼지 수가 1,800마리까지 늘어나면서 최고의 호황을 누렸고 그는 단번에 멧돼지 사육의 1인자로 등극했습니다. 현재는 80세가 넘는 고령이지만 그의 사육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는데요. 멧돼지 사육의 부흥을 노리는 농장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